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3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에 1급 합격한 연희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꿀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역사 노베이스가 아니라 역사 유베이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만 좀 하면은 3급은 뗄 수 있을 것 생각했고요. 다만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리고 제가 이 시험을 본 목적이 임용 준비를 하고 있고, 임용 준비를 위해서는 3급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1급까지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래. 그렇지만 원래 역사 유베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덕이기 때문에 1급은 꼭 필요하다 생각했고, 저를 위해서 원래 상금만 막아도 되는 저였지만 1급 맞기 노력했고 결국 1급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 유베이스 역덕인 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꿀팁이지만 역사 노베이스인 분들을 위한 꿀팁도 있으니 자신이 노베이스라고 이 영상을 건너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공부 루틴부터 알려드리면은 저는 현재 재학생으로 제가 시험 이 시기는 방학이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반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총 6주 동안 한국사 능력 근점 시험 공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2주는 이 최태성 선생님의 책을 통해 강의를 매일 2개씩 총 20일간 3주 정도 가량 소요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음 1, 2주 기간 동안에는 한국사를 풀다 해서 최근 기출 문제들이 시대별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8문제 정도. 이거를 꾸준히 풀었습니다. 1, 2주 정도. 그런 다음 마지막 2주에는 패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3주는 강의, 1주는 강의책에 있는 기출문제, 2주는 기출책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한국사 능력 검은지에 대비했지만 만약 자신이 노베이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6주 동안 수업을 공부하면 너무 길고 한국사 앞부분은 까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주 동안 강의를 듣고 2주 동안 기출책에 있는 기출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강의는 뭐 2, 3주 안에 꾸준히 들으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서는 꿀팁이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꿀팁은 이 문제에 있습니다. 저는 시대별 기출 문제집과 그냥 일반 기출 문제 중에서 그냥 일반 기출 문제 500제를 골랐고요. 그 이유는 시대별 기출 문제집은 시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고려시대를 공부하고 있으면은 앞에 있었던 삼국시대가 기억 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시대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기출 500제를 저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제가 이 기출 500제 교재를 활용한 방법은 최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에 있는 천지를 자신이 아는 내용인지 확인한 다음에 모르는 내용이면은 바로 이 교재에 있는 약전 단고나 노트를 꺼내서 이곳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따라서 약건 단거나 노트를 만들었는데요. 큰별쌤께서는 만약 자신이 아는 내용이 동그라미 친 거에 다시 나온다면은 이 내용은 지우라 하셨지만 저는 일부러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낀 거는 저기 나올 건 다시 나오더라고요. 계속 좀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선지들을 정말 완벽히 100% 이해한 게 아닌 이상 일부러 동그라미 남겨둬서 그거를 끝까지 외울 생각으로 저는 일부러 동그라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좀 많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진짜 자주 나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부러 동그라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하지 많이 많은 질문이
역사는 암기인가 이해인가인데요. 저는 역사는 암기면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암기반 이해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1920년대 저항 부분에서 봉오전투, 성산전투에서 믹스협정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저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수 선생님께서 과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오전투와 성산전투에서 우리 한국군이 일본군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다음 이에 분노한 일본군이 독립군들의 근거지인 간도를 불태우면서 간도 참전을 일합니다. 이로 인해 간도에서의 근거지를 잃은 독립군들은 도움을 주겠다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자유수로 이동하지만 그곳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유산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유시에 내려와 3부 결성되고 이 3부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군들을 없애기 위해 중국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미스협정을 체결되고 이를 통해 3부 통합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봉오전투, 성산전투, 간수참변, 자유지참변, 미스협정은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암기가 아닌 이해 영역이라 봅니다. 하지만 1910년대 저항인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관하여 남만주에서 신민회가 경화서랑 신흥무관학과를 세우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서로 공동서가 생긴 거, 혹은 중간단이 서천서숙을 세우고 명동학교를 세운 거, 그리고 서천서숙에서 평전전투에 이용된 북로 건너서가 생겨난 것 등은 역사적 흐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암기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게다가 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암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암기할 수 있는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영역을 암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기출을 풀면서 1급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유명하지 않은 왕들의 업적을 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 세종, 조선 성종, 조선 세조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업적은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려 숙종, 고려 성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고 그 중요성이 적게 느껴지지만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왕들의 업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왕들의 업적을 총정리한 이런 녹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합격이 아니라 1급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급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 두 번째는 유물을 외우는 것입니다. 제가 기출을 보기에는 유물 문제가 매번 두세 개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쉬운 유물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유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물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은 약단노를 만든 것 비슷하게 기출에서 모르는 유물이 나왔다면은 약단노, 상권, 마지막에 있는 이 유물 파트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물 파트에는 각 시대별로 중요한 몇몇 유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들 중 기출 나왔으면서 자신이 맞추거나 알지 못한 유물들을 이곳에 똑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이 유물들을 시험 전까지 외워가시 바랍니다. 또한 이 유물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이 유물이 있는 지역의 이름과 이 유물에 있는 절의 이름, 절에 있다면, 그리고 이 유물이 사진 모습을 꼭 기억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세서 선생님과의 역사 산책에 가고 싶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좋아한 역사 덕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돼서 1급에 도전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사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한국사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테스 선생님과 함께 한국사 산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한국사 능력 검는 시험 1급 합격 꿀팁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